아침 몸풀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죠? 시작하기 전에. 네, 시작하기 전에 너무 많은 몸을 풀어서. 네. (2023년 1월 11일) 254차 평화행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선포하십니다. 기도 함께 올리시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진과 평화 행동을 함께하는 기원인 일동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간절한 마음과 기원 올리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태원 참사와 심화되는 남북미 간의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세계 군비 경쟁, 그리고 기지 정상화로 그 어느 해보다도 힘겨웠던 성주와 김천까지 폭풍과도 같았던 2022년을 지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경계 속에서 공부하라는 스승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인과의 이치에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고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경계라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시대적 한계로 인해 경계를 피해 세상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 공부하였으나 대종사께서는 시대의 변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커지는 오늘날에는 내 삶과 미래를 지배하려는 세상의 경계들을 피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부처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공부하며 내 삶과 세상을 직접 변화시키는 것이 성자의 삶, 부처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도 한반도 역사 속에 숨은 아가보 씨앗들이 발아하여 힘겹게 일구어온 평화와 민주주의의 역사가 회귀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쌓아온 선업의 씨앗은 더욱 깊게 뿌리내려 있기에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휘둘리기보다는 오히려 숨어있던 악업들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임을 잊지 않겠나이다. 자비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평화한 마음을 놓지 말라. 평화를 먼 데서 구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내 마음 가운데서 먼저 구하라. 어떠한 난정에 들었다 하여도 평화한 신경을 놓지 아니하여야 앞으로 세상에 평화를 불러오는 주인이 되리라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에 따라 어떠한 난경 속에서도 평화의 신경을 놓지 않고 동지 부처님들과 함께 내가 먼저 평화의 주인공이 될 것을 서운하오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폭풍 속에서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고 서로의 손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들의 연대의 마음을 전하여 그들과 함께 이 땅에 더욱 더 흔들림 없는 평화를 만들 수 있도록 크신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곳을 앉아서 민기를 드리고 그냥 저기로 하세요. 그냥 할까요? 네. 이쪽으로 영혼이 마이크 드시고 아니요 저는 리모트 안 해주고 마이크를 들고 해야지. 하나, 둘, 셋, 넷. 사랑도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없고 이빨만 나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사는 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사는 자에 따르라. 네. 구원을 우리 수리님 하시겠습니다. 예.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기지 불법이다. 사드 기지 불법이다.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 운영 중단하라. 기지 운영 중단하라. 사드 공사 불법이다. 사드 공사 불법이다.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매국행위 그만해라. 매국행위 그만해라.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예,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본문을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산하대지에 가을이 오면 초목들이 낙엽이 되고 봄이 오면 다시 잎이 피는 것도 형상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한 기운이 좋아요. 우리가 생로병사를 면할 수 없는 것도 무용한 한 힘이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며 우주가 성주 기동되는 것도 형상 없는 한 기운의 작용에 의하여 변화하나니 형상 있는 것을 지배하는 것은 곧 형상 없는 힘입니다. 정관동사님 원리편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어쩌다 한 번 하는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막 순서가 헷갈리죠. 수기쌤 어디 가셨어요? 예, 이제 오세요. 지금 우리
불당근이 좀 제대로 제가 못하는 것 잘 같아요. 그 우리 노란 옷부터. 네, 노란 옷부터 한 말씀 우리끼리도 뭘 해야 드리겠습니다. 돼요? 우리끼리도? 그럼요. 왜 우리끼리는 자꾸 이래 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끼리 해야지. 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끼리 말을 잘못하는 건 해명이 되는데 보는 분들한테는 나중에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노란 옷부터. 노란 옷부터 하시겠습니다. 뭐예요? 한 말씀. 그냥 할 얘기는 없어서 지금 일상적인 얘기를 제가 많이 좀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있는 지역이 이제 군에 마이크 안에 앞에 대고 하세요. 군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에 대한 정세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관심이 많을 것 같고 뭔가 좀 내세우고 있어야 되니까 한 바퀴 이제 돌아봤어요. 보니까 소녀상이 있더라고요. 이게요? 예. 그래서 제가 또 그걸 가만히 있으니까 같이 이제 그 연락을 봤더니만은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걸리겠다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보수적인 동네에서도 이런 게 있구나. 그렇구나. 예, 가장 처음으로 걸리는 소녀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고 이제 그리고 또 김수환 추기경 그 생가동 그게 있어요. 그거까지 못 가봤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길이 한수막이 걸려있는데 백선엽 장군이 공산 걸리라고 그 글이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지역에. 그래서 어디 설치하니까 다부동 정력이 거기 하는데 쉬운 거는 또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 백선엽 장군이 잘 아시겠지만은 한국 정권 때 이 사단에서 즉 상대 사단을 무찌르고 아주 대단한 전쟁 영웅으로 묘사를 하고 미화를 해가지고 영의 운수까지 사실은 실상은 제가 전쟁사에 대해서 조금 좀 압니다. 특히 한국 전쟁사에서 개전 초기에 그 당시에 사단장에서 나이가 29, 맞아요. 28인가 그런 느낌이 했었어. 어떻게 전쟁할 줄 몰라서 거의 서울도 도망치다시피 해서 막동까지 갔고요. 여기서 편들이 이루어지는 거는 좀 이런 말 했을 때 상당히 위험한 거야. 미국과 유엔군이죠. 그쪽에서 이제 방어선 그쪽에서 사이드 사단 중에 하나가 이제 백승희 장군이었더라고요. 백승희 장군이 그래서 거기서 일단 지켰으니까 어느 정도는 성과를 인정하지만 이 사람은 일본을 장기였어요. 박정희하고 그리고 간접특선 때에서 독립군을 잡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이 지금 윤석열 정권이 친일적인 그 세력이잖아요. 가장 첫 번째가 백선엽 장군 항상 건립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내가 그 관변에 대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건 안 돼요. 힘이 약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는요 한 2시간 정도 해주세요. 듣고 싶어요. 아니, 우리 지금 이게 아니 우리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는 분들이 저쪽에서 얘기를 하고 전쟁의 참상을 이야기해요. 아니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역사를 극복하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우리 제 군에서 제가 그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교육 받습니다. 했는데 군 안에 있는 학자들도 백승희 장군에 대한 그거는 미화되다. 정말 최악의 그 예고원자 우리 그 당시에 장군들 대표로서요. 이 얘기를 어디서 어디까지 성적인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우리 그 수방장 것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 만 28, 29살이었어요. 그분은 이제 칼질 수는 그분도 아마 만주도 아마 장군이었을 것 같은데 그분은 지금 나이 50이 넘은 그 사람이 젊어도 젊은 우리 사병들이 앞에 쌀이 안 됐어요 사실. 그것은 그러다 보니 이게
유명한 해줍니까? 미국의 이제 유엔군과 미국이 2차 대전을 승리했건 장성들이 장성들이 왔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인정할 때 인정해야 되는데 그들은 빌리핀에 무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네스코 마지막에 지금 그런 것을 의미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신착취를 우리가 내줄 수밖에 없었고 왜 그렇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이 끝나고 바로 우리가 받아야죠. 지금까지 오는 걸 같이 있었거든요. 이 얘기했다가 아주 혼이 났어요. 언제? 네? 언제? 누구한테? 네? 누구한테? 뭐 우리 아래. 그래서 제가 제가 막 그러더라고. 아니 그래서 이 작전을 놓치고 미국에서 속국되면 된다? 근데 그런 얘기 뜻은 아닌데 아주 혼이 났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지금 찾아오는 다양한 우리 활동들을 하니까 그래서 아쉬움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내가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손질이 되고 이렇게 하느냐 생각이 세상에 다르더라고. 모든 사람이 본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큰일 났네 그럼 나 오늘 이제 어제 나 죽는 날이네 오늘. 맨날 하는 예. 우리끼리 여기서 이게 만약에 이제 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그렇게 예, 아니 지금 요거를 세상에 송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난 내가 이런 역사를 들으면 얘기를 하는데 요 안에 또 이래 보면 좀 이래 다양한 또 우리 좌편향의 성경들이 극도 있고 어느 그 중도 효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과 비난 대상이 극지다. 근데 역사를 더 잘 아는 부분 알아야 되고 정치작전 그럼 빨리 우리가 가져가야 돼. 지금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군사들이 설명해서. 또 지역에 얘기 다음에 또 전해드릴 때 좀 기회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구호 드렸습니다. 네. 사드 뽑고 평화십자. 사드 뽑고 평화 십자. 이쪽 반칙인데. 아니 왜냐니까 지금 그 아시죠? 미국에서 실제로 우리가 적시에서 평화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네. 박사 논문을 썼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 듣고 싶기도 한데 지난번에 회관에서 이렇게 쭉. 했었다고 네네 맞아요. 아 그때 우리가 퇴직하셨지. 맞아요. 회관에서 뭘 공부하는지 소설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이런 하나 한번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미국 안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평화 운동하는 이런 단체도 있을 거고 그죠? 거기도 우리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활약이 활동을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직접 바로 싸움에 우리 그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 뭐 직접 싸우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활동은 그래도 평화롭게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우리처럼 뭐 보호소 팀을 나눠가지고 그냥 총 쏴. 죽여버려. 평화단체에서 총 쏘고 그러지 않을까? 직접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 이렇게 막 후성리에 지금은 아니고 막 몇천 명 이렇게 모일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그런 식의 직접 행동을 했던 거는 2010,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당연히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그 흑인 시민권 운동과 페미니스트 운동 그렇게 해서 직접 행동을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하면은 되게 경찰들의 그 폭력이 엄청 많이 심해요. 그 되게 놀라운 게 진짜 백발의 노인 진짜 한 80 몇 살 정도 돼 보이는 그런 백발의 노인이 그냥 평화롭게 시위를 하는데 그냥 눈에다가 이렇게 총 체력 같은 거 아니 그 총이 아닌 총은 뭐라고 하죠?
그런 거 이렇게 얼굴에 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밀고 그런 식으로 좀 경찰들이 되게 무지막지하게 하긴 해요. 그리고 네. 또 이제 유색인종일수록 더 그리고 소수민족일수록 더 경찰들한테 받는 폭력이 더 심하고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평화활동가들이랑 그 반전운동가들 제 세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가지고 그리고 막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에서 되게 활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좀 그 반전 운동가들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미국 군대에서 있다가 나와서 평화 운동가가 된 사람들로 만든 그런 단체가 있어요. 네, 평화를 위한 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꾸준하게 좀 그 직접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수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미국이 하도 크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이제 시위를 하고 많은 시위들이 군수업 옆에 그런 곳에서 이제 항의를 하고 그 플래카드로 이제 시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침략이다. 매국행위 그만해라. 매국행위 그만해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사드 공사 중단해라. 사드 공사 중단해라. 네, 걔네는 총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없어. 시대도 총 네. 그리고 막 그 탱크를 한창 2015년부터 그 이제 2020년에 조지 플로이드가 2019년인가? 아무튼 그때 이제 조지 플로이드가 그 경찰한테 이제 살해를 당하면서 흑인 생명 소중하다는 그 운동이 다시 이제 좀 약간 불타올라서 사람들이 그쪽 행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 정부의 반응은 그 군대에서 쓰는 탱크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냥 마을 그냥 길에 데리고 그거를 막 몰고 와가지고 사람들 집 밖에 못 나오게 하고 약간 진짜 네, 계엄령 떨어지고 그 정도 했었다고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는데 뉴스랑 이제 활동하는 친구들한테 들으면 그렇더라고요. 그런 명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소위 LA 똥 이런 형태로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거의 바로 계엄령을 발동하고 강력하게 막 준비했기 친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박근혜 때 촛불 집회할 때도 얘들은 그 계엄 발동 준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좀 폭력 사태 같은 걸 얘들이 확대하고 했으면 계엄 발동하고 했을 거라고. 우리가 우리 정상하고 와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그때 이제 그 흑인 생명 소중하다는 그 단체라고 하기보다는 그게 이제 운동인데 그 운동에 속하지 않거나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방어를 저지르고 그래서 이제 또 미디어에서는 그거를 이 운동에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이제 좀
그랬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는데 그 반핵 평화 운동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단체들이 되게 UN 그 NPT 있잖아요. 비핵화 예. 핵 확산 금지 조약. 네, 그 조약 과 이제 그 TPNW라고 비핵화 핵무기 금지 조약 네, 그런 이제 그 정부와 같이 좀 캠페인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제가 작년 8월달에 평통사랑 같이 그 NPT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되게 느낀 게 이 많은 이런 단체들이 좀 사실 그 핵무기에 피해를 입은 그 가장 큰 뭐 나라 일본 근데 한국 원폭 피해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한 스토리가 그때 있었던 일이 있는데 저희가 한국 원폭 피해자들이 원래 미국에 같이 갈 예정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이제 이유 때문에 못 갔는데 그러면 동영상이라도 발언 시간이 있거든요. 동영상을 그 발언 시간에 그러니까 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거는 처음부터 거기서 그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일본의 이제 그 원폭 피해자 단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두 단체가 동영상으로 이제 그 동영상을 트는 걸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되는지도 몰라서 요청을 하지 못한 거니까 뒤늦었지만 요청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좀 약간 계속 이메일이 왔다 갔다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던 명분이 그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 이름으로 NPT에 참석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NPT에 참석을 하려면 영어로 그 공문을 다 이제 거기랑 보내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한국 그 원폭 피해자 협회에서 상황이 그 영어로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 평통사랑 같이 해서 간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목소리들이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 중단해라. 사드 부역 중단해라. 내국행위 중단해라. 외국행위 중단해라.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똑같은 피해자이고 이제 뭐 군사주의 그리고 전쟁의 피해자이어도 이게 목소리가 어떤 그 사람들은 더 많이 지워지고 더 이게 세계에서 이제 네, 어떤 뜻인지 전달이 됐나요? 네, 목소리가 네. 소수자니까 목소리가 지워지고 그러니까 일본 원폭 피해자들이 일본에는 많잖아요. 네. 그리고 조직이 탄탄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발언을 할 수 있고 목소리가 들리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수고 조직이 사실 영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이 없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지워지고 또 지우고 그런 네. 것들이 네. 현실적인 네. 말씀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메일을 보낼 때 그렇기 때문에 더 발언을 줘야 된다. 더 동영상을 틀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는데 좀 되게 실망스럽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거기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평화 단체
BT를 주관해서 하는 가중출 뭐 거기. 근데 저는 그렇게 그건 나중에 학문적으로도 쓸 얘기이기 때문에 나가도. 진짜 그런 평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작은 소리는 들을 생각이 안 나요. 다른 거는 그리고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평화단체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제한군인은 월남 침략 전이 한쟁이 뭐 그때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무역 중단해라. 사드 무역 중단해라. 내국행위 중단해라. 내국행위 중단해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아신 거예요? 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다 됐습니다. 제가 얘기를 너무 7시 10분 아니다. 아니요, 30분까지예요. 20분 남았어요. 빨리 하세요. 아니 오늘은 제가 수기쌤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여기 오시면 노노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맹자 맹자.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그러니까 하실 네.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면 돼요. 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차량이 계속 올라오는 시간이라서 저는 그냥 서서 할게요. 네. 안 되셔요. 저 혼자 서 있어야지 카메라에 잘 잡히지 않겠어요. 특히 우리 성문쌤 노란 옷 입고 서 있으면 저는 한 개도 안 찍혀요. 다 보여, 다 보여. 농담이고 방금 이제 백선엽 군위에 백선엽 장군 기념비 세운다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그 직접 행동 이야기까지도 하셨는데 올라오면서 사실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우리가 소선리에서 아침 평화 행동을 원불교나 개신교 기도식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그 신자도 아니고 또 소위 이 노동운동을 하거나 사회운동을 하는 분들은 또 종교에 대해서 그다지 이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갖지 않은 그런 분들도 들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느껴질까 이런 생각들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 세월이 많이 쌓였잖아요. 특히 원불교 진박교당만 하더라도 2000일이 벌써 훨씬 넘었고 이렇게 세월이 쌓이면서 저 같은 경우에 아침 평화 행동에 많이 참여하는 편이니까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이렇게 평화 행동을 날마다 기도식으로 시작하는 게 참 다행이다. 우리가 분노와 원망만 가지고 어떻게 긴 세월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늘 기도식으로 시작하면서 어쨌든 그 우리가 마을회관 앞에 보면 정산 종사님 말씀 이렇게 그 붙어 있잖아요. 어떠한 난경에 처하더라도 평화한 마음을 내려놓지 말아라. 희망을 잃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눈에 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식으로 시작하니까 그 원불교 말씀이나 개신교 말씀이나 늘 평화한 마음을 내려놓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요. 그러면서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마주서 있는 경찰들은 우리의 적이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듯이 우리의 적이란 말입니다. 그 실제로 미군 따까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윤석열 앞에 주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경찰이잖아요. 그 주구라는 게 사냥개예요. 그냥 개처럼 가서 물어 하면 무는 게 사냥개입니다. 그런 상황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 중단해라. 내국행위 중단해라.
외국행위 중단하라.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거기서 있으면 안 보여. 이게 안 보이려고. 네. 우리 석문쌤이 아침마다 올라오시니까 참 고마운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많이 개겨요. 우리 교무님 말씀에 많이 개기고 이 보이지 않게 이런 모습을 여기에서 또 보여주시네요. 깐족이지 깐족. 좀 맞아요. 좀 그래요. 제가 좀.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드리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오히려 참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제 어수선하던 상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제대로 못 드려서 그 이야기 먼저 하고, 제가 앞으로도 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맹자의 그 하필 완리 뭐 하는 거는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제는 사실은 요즘 화엄경 읽고 있는데 이제 다 읽어가요. 끝부분. 그걸 내가 처음에 읽게 되는 거는 왜 인드라망이라고 많이 알려진 이야기 있잖아요. 혹시 우리 화연쌤 인드라망이라고. 미국에서는 별로 이야기 안 하는가 보죠. 한국에서는 많이 해요. 이 인드라망이라는 게 불교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또 조금 이따가 할게요.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부역 그만해라. 매국행위 그만해라. 외국행위 그만해라.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네, 그 인드라망이 그런 거라고 그래요. 불교에 보면 이제 대석천이라는 이 세계가 있어요. 그 인간 세계 위에 있더라고. 저기 삼천대 천세계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거기에 제석천에 그 하늘을 장식하는 거물이 있어요. 그 거물이 인드라망인데 그 거물 하나하나가 이제 그 거물코마다 구슬이 달려가 있어요. 그 구슬들은 연결한 거물인데 그 구슬들이 서로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춰주면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화연 씨나 성문 씨나 교무님이나 다들 독립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독립되어 떨어져서 고립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화연 씨 속에 내가 있고 성문 씨 속에 내가 있고 내가 성문 씨를 비추고 화연 씨를 비추고 그러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인드라망이라는 거죠. 사람들 이쪽으로 오더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부역 중단해라. 사드부역 중단해라. 기지공사 불법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 중단해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그래, 제가 화엄경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 처음 인드라망이라는 그러한 관점, 세계를 보는 관점이 인상 깊어서 이게 원주는 어떻게 나오나 싶어서 화엄경을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처음부터 쭉 읽어가는데 그 말은 안 나와. 진짜 안 나와. 화엄경은 보살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보살이 처음에 1단계부터 10단계로 쭉 나누어서 1단계 보살의 수행, 2단계 보살의 경지와 수행, 3단계 보살의 경지와 수행 해서 쭉 나가는
때 제가 드디어 찾았어요. 제 10단계 보살 이면 부처님이 경지거든요. 10단계 보살의 경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보살은 재석 전에 이 보살은 인드라마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요 딱 한 구절 나와요. 좀 허무하긴 했어요. 내가 인드라마 때문에 이 화엄경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었는데 딱 한번 2단계의 보살은 인드라망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 안 나와. 그런데 어쨌든 차전이가 반가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이 지혜를 찾는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하는데, 보리심을 따라서 그 선한 근기를 가지고, 그리고 큰 서원을 가지고 중생을 품고 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 보살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조성미가 떠올랐어요. 내가 하잘 것 없는 존재고 뭐 인드라망의 겉설이 하나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하지만은 내가 여기 조성미에 와서 도망가지 않고 7년째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걸 보면 나도 근기가 없는 사람은 아니다. 근기가 없는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그 큰 서원, 보통의 사람들은 일단 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우리 아이 잘 키우는 거 그것만 마음 먹기 바쁘고 한데, 나름대로 이런 서원을 가지고 여기에서 함께하고, 전 이게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소승리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분들, 우리 어머니들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다 이런 보살행의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웬만한 그런 이야기 다른 데서도 많이 하는데, 사드가 소승리가 아니고 다른 데 배치됐다면 이 싸움 진작에 끝났다. 이런 근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이 싸움이 지금까지도 버텨오면서 주눅들지 않고 확대되고 있잖아요. 여건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목소리가 지워지는 것 같지만 계속 전국에 있는 동지들이 찾아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선한 근기를 깔고 그 다음에 큰 소원을 가지고 중생을 가슴에 품고, 우리끼리 가는 게 아니고 중생을 가슴에 품고 지혜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할 일은 그런 거죠. 저는 원래 지금 교회는 안 다니지만 기독교인 맞아요. 기독교인 맞습니다.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그거였어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종교적인 심성이라는 것이 자기 거 다 챙기고 어떻게 대의를 따르고 서원을 가슴에 품겠어요.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부역 중단해라. 매국행위 그만해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기지공사 불법이다. 불법공사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기지공사 불법이다. 불법공사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 중단해라. 매국행위 그만해라. 그래, 그 말씀을
그 평소에 뭐 그렇게 살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도 가슴을 품고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가 바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자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매일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생 출근 돈 많이 벌어오세요. 보람찬 하루 보내십시오. 돈 많이 벌어오세요. 예,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4명밖에 없었는데 참 알찬 시간이 됐네요. 여러 가지로. 마무리할 시간 됐죠? 25분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우리 훈수도 그렇고 하연수도 그렇고 스승수도 그렇고 이렇게 오늘 이제 인드라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서로를 비춰주는 관계 이런 것들을 없어서는 할 수 없는 관계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은이라고 말하는 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대한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 4가지 은혜를 떠나고는 우리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땅과 하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땅에 의지를 하고 살고 허공에 저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 형체를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었고 또 동포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연 씨가 나아보고 그 난로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런 모든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또 법률이라는 것도 뭐 세상에 그 우리가 지금 법, 헌법 이렇게 정해놓은 그 법률도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법률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 원불교 표현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이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정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우리의 그 은혜로운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하연 씨 얘기를 들으면서 그 처음에 우리들이 미국이라는 곳을 생각을 하면 정말 자유로운 곳이고 그 법이 없어서도 살 것 같은 정말 정의로운 그런 그 세상이라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당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드 투쟁을 시작하면서 미국이라는 곳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많이 깨져버린 그런 경우인데 화연 씨 말을 들으니까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항상 내 옆에서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살상 무기를 그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투쟁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로 그렇게 무자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들이 생각했던 그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게 정말 너무나 허구고 사상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우리들이 그런 도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진리?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대종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는 도덕의 부모고 될 거다. 정신의 지도국이 되고 우리나라가 도덕의 부모국이 될 거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경제가 부흥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 세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땅이 그런 도덕의 지도국이 되고 정신적인 부모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표현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소양을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 그 세포 하나하나에 그런 것들을 심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알기 때문에 알면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리고 유전적으로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실천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주도해서 이 땅에 정말 정신의 지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외세를 빨리 떨쳐버리고 이 사드라는 정말 전쟁 무기를 하루빨리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을 우리 기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또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입니다. 항상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두 분께 오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아침 평화행동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